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8월 15일까지는 덥겠죠. 원래 여름은 더운 겁니다. 그죠? 1958년 초 모 대통령이 농촌을 순방하다가 참새떼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 새들이 참 해로운 새다.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데 곡식을 저렇게 쪼아 먹어대니 참 해로운 새다. 공산혁명에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짐작이 가시죠? 지체 높으신 갑질하시는 회장님들이 하나하나 그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면 자신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체 높으신 어른들의 눈칫밥을 먹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새가 사라질 위기가 되자 메뚜기가 날뛰고 온갖 해충들이 창궐하면서 농작물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 때 벌어진 일인데요. 1958년부터 3년간 중국인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8개 사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조직 개편안이 완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물 관리 일원화 문제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수 야당의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일부에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와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지금 갈리는 모양입니다. 이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이죠. 정의당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2부에서 김종대 원내대변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에 속도전 내고 있는 정세 논의 향방과 내일 검찰 소환 예정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운명,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전대 출마 요구 등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현 교수,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우물정 0945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가 지금 줄달리기를 벌여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문제가 빠졌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염 사무총장과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물관리 일원화 문제만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어떤 겁니까?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 현재 물에 대한 관리를 여러 정부 부처들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홍수관리는 그 홍수관리 중에서도 본류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하고 있고 네.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하나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이 물줄기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또 네. 여러 기능별로 다른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네. 속에서 비효율과 중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해보자라는 것이 한 20년 전부터 물쪽 전문가들 사이에 주요 논란이었죠. 네. 물쪽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뭐 학계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뭐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관련한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국가적인 낭비 내지는 비효율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물관리 일원화만 지금 빼고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죠? 그리고 또 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일원화 문제를 주장하고 계시는지요? 예.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야당에서 반대한 것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결국은 국토부의 이제 기능을 환경부로 옮긴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네. 됐을 경우에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징벌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것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네. 국토부로부터 그 업무를 빼서 환경부로 갖고 가게 되면은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보복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폄훼가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상 달리 생각해 보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평가가 끝났다고 할 만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유증을 치유하고 그리고 뭔가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계속 그 4대강 사업을 했던 국토부에 맡겨놓고 유야무야 넘어가자라는 주장을 지금 야당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네. 정략적인 주장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좀 준비해온 게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워낙 이게 각 부처들 사이에서 이기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 부처의 업무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지금까지 논란을 해왔기 때문에 네. 환경부도 자기 부서로 이게 올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고, 네. 어쩌면은 부서와 부서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거나, 네. 또는 별도의 업무 통합 같은 것들도 함께 거론됐었기 때문에, 예. 이제 환경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3달 정도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그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기왕 늦어진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예. 환경부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내용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부처 간의 어떤 기득권 문제도 있고 관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거를 놓치기 아까운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쪽으로 돌려보면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 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반대.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물관리 일원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찬성하던 입장이었는데 이 대선 후에 입장이 바뀐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바뀐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예. 홍준표 전 후보께서도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네.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예.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에서도 각각 물관리 기능을 하는 가운데 예.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같은 형태로 조정을 하게 하자라는 의견에 가까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구조가 김대중 정부 때에도 수질 개선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부처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처들을 조종하는 국무총리실에 있어서의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 정도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강력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또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면 야당들이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환경부로의 통합이 결정됐다면은 이 부분은 자신들의 공약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도 이 환경 관련 부처가 수질 관리나 물 관리를 하는 그런 국가가 있나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네. 지역정부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이 한번 이번 홍수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피해가 난 곳이 청주, 인천 이런 곳인데 네. 이곳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나중에 사후 또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겠어요. 이걸 국토부, 환경부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대폭 이전을 하고 예.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막 결정권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뜩 중앙정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예. 실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별로이면서 막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일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4대양 사업이나 큰 댐 계획들 같은 경우가 남발됐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로도 통합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부에서 좋은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지자체들이 좀 더 앞장서서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저는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들마다의 구역이 정해지고 각 지자체들마다 수질 관리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를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계법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중앙정부에서 물정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네. 지역과 지역 사이의 물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능력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개선하고 예. 강조를 둬야 될 것들이 지자체들의 정책 능력, 판단 능력을 더 키우고 네. 그들 사이에 협상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야 되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지자체의 거의 기능이라든지 전문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수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본류라든지 이 어떤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하천의 어떤 그 관리 이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또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그렇죠. 정부와 보수 야당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에다가 물 관리를 맡기자라는 입장,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염 사무총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환경부 이관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강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금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이 문제를 환경부로 이전하는 문제, 지자체로 대폭 권한을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들 사이에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끈다라는 것은 네. 물정책의 어떤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또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형 댐 건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네. 이미 이제 댐 같은 경우는 다 포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국토부의 업무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중앙정부와 관련한 업무는 환경부로 빨리 통합하고 지자체들이 중심이 돼서 각 지역에 맞는 시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물정책을 하는 쪽을 지원하는 구조로 네.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고 보호를 네. 설치해 않아서 녹조 현상이 극심하지 않았다면 네.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형태의 환경 문제, 수질 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을까요?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사실은 좀 전문가들 시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수질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돈은 계속 투자했는데 개선되지 않았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도리어 불신들이 더 높아진 상태고 그래서 지금 90년대 이후에 예산이나 투자는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나 신뢰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궁극적인 문제는 계속 중앙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 하는 쪽에만 관심을 뒀지 지자체라든지 주민들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이제 큰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이번 물관리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렇군요. 3496번님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가 조금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6655번님은 4대강 보철거하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원화 동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4867번님은 정부기관의 업무 담당은 독점에 대한 폐해나 일원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진
심각해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명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